제가 요즘 서울의 주요 핵심 상권들이 다 무너져 간다. 명동이 이미 유령 마을이 됐고, 이태원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여기 홍대 앞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오래돼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망해가니까 곳곳에 서울 핵심 상권이 다 무너져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배달 음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손님 찾아와서 이렇게 수지를 맞추는 것보다 배달 음식이라도 해서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워낙 다들 시켜 먹는 일이 많으니 그걸로 좀 수지를 맞춰보자 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플랫폼이 등장하고 어플이 등장하지요. 자, 제가 이미 2년도 더 전에 이 플랫폼 어플로 하는 사업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말을 했고,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플랫폼과 어플을 통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나서서 이걸 두들겨 잡고 여기에 속한 사람을 전부 채용하라고 하고 강한 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뒤늦게 알았던 거죠. 이거 잘못하면 다수의 국민들을 다 거지 만들고 이런 업체들만 돈을 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배달 음식점의 눈물, 매출 78%는 앱 수수료 등으로 사라진다. 요즘에 음식점들이요, 식당에 들어가면 영업을 안 한다 그러고 배달 음식만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식당을 열어놓고 손님을 받다가 이제는 손님을 받지 않고 배달 전문만 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아예 배달만 전문으로 일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방 등을 빌려 가지고 큰 돈이 없이 배달 전문 업체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 카페도 배달 전문 카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에 보면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30, 40대가 이런 배달 전문 식당 카페를 하는데, 이들이 배달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78%가 사라지더라. 서울 송파에서 배달 전문 카페를 하는요, 업주 한 분의 월 수입을 동아일보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출이 651만 원이다. 그런데 배달 앱 수수료가 35만 원, 배달 기사가 171만 원 가져가고요. 카드 수수료가 13만 원. 배달 앱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 업체가 거의 사라져 버리니까 그 광고비가 89만 원. 또 어떤 형태로든 가게가 있어야 그 가게에서 배달 전문 음료든 음식이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월세가 70만 원. 그리고 재료 원가가 130만 원. 그래서 651만 원 이렇게 매출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은 143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인건비는 없고 조카가 하루 3시간 근무 무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인은 하루 15시간, 그러니까 주 105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5시간 근무해가지고 매일 143만 원을 월 순수입으로 가져간다면 자기가 어디 가서 하루에 이 정도로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져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월 수백만 원의 마케팅비가 드는 게 예사고, 일부 업주는 최저 시급도 안 돼서 1, 2년 못 버티고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수익보다 손익이 더 중요하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져갈 돈이 좀 생기겠구나 생각하는데 전혀 매출이 안 된다. 제가 이거 초창기에 뭐라 했습니까? 배달 앱들이 뭐 이런저런 공짜로 많이 주고 프로모션도 하고 해서 손님도 좋다, 식당도 좋다 해서 다 거기 엮였는데, 나중에 다 엮이고 나니까 이제 살살 올리고 원래 소유주는 배달 앱을 팔아버리고 비싼 가격에, 그 다음에 사가지고 들어온 자는 수익 극대화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또 본전을 뽑아내려고 바짝 쪼으면서 결국은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보용된 하청업자가 돼버리죠.
앱이에요. 아까 말한 그 배달 전문 카페 하는 사람은 배달 앱 맛집 랭킹 3위까지도 찍었는데 6개월 만에 망했는데 재창업을 했는데 버틸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배달 전문 카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한테 매출 전표를 보여줬는데 한 달에 651만원. 자, 그래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처 등 배달 앱 이용 수수료, 배달 기사 비용, 월세 등을 빼고 나니까 매출의 22%인 143만원만 남더라. 그래서 5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하루에 15시간씩 휴일 없이 주 7일 일하는 시급이 3,177원, 최저 시급 8,720원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없고 요즘 이제 배달이 워낙 활성화되니까 배달 전문점 창업에 뛰어드는데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강남 송파 강동 일대 배달 음식점 13곳을 취재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배달 앱 이용 수수료, 배달 기사 비용 이 두 가지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밀크티 2잔을 1,400원에 판매할 경우 배달 앱 이용료가 1,100원, 기사가 가져가는 게 배달 기사 3,500원, 카드 수수료 343원이 든다는 겁니다. 한 건 배달할 때마다 판매액의 절반이 기본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에도 그러는데 한 달로 계산해 보면 이제 고정비가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22% 남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달앱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수수료만 이용한 만큼 수수료만 주는 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가게라면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 목이 어딘가가 건널목, 사거리 뭐 이런 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온라인 매장, 배달 전문점은 배달앱 상단에 그 가게가 찍혀 있어야 돼요. 이게 생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앱 상단에 노출되거나 노출 횟수를 늘리려면 배달 앱 측에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광고비가 고작 음료수 팔면서 89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라인에서는 이 커피 만드는 5평 안 되는 작은 매장이지만 70만 원을 주고 월 오프라인 매장을 빌리려면 또 어플에서는 또 어플 안에서 자기 공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비 쪽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온라인 임대료로 또 봐야 되나.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임대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또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맛집 랭킹 안에 들어가려면 일정 건 이상의 주문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은 필수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배달 음식점이 우죽순으로 생겨나며 서로 경쟁적으로 광고 비용을 늘리고 배달 앱만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3년째 배달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상단에 노출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매달 500에서 700이다. 강남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다. 배달 음식에서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르지만 이런데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요, 진짜 음식에서 핵심인 거는 음식 재료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제는 이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비를 아껴가지고 좋지 않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평점 리뷰 관리 위해 지인과 가족이 총동원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사장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평점 테러가 들어오면 그 위에 높은 평점 리뷰를 서로 달아주는 그런 일도 번갈아 가면서 품앗이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무 환경도 열악한 게 배달 전문은 대체로 임대료가 저렴한 건물 지하나 아주 좁은 소규모, 즉 손님이 직접 와서 먹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걸 배달 음식을 만들고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삼겹살 배달 전문점에 들어가니까 지하 1층에 있는 삼겹살 전문점에서 그냥 습한 열기가 덮치더라고요.
점심이나 저녁 주문 시간이 되면 땀으로 범벅이 도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지하라 환기도 안 돼서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데서 만드는 음식을 배달 음식이라고 먹고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배달 전문점을 차리는 자영업자는 저비용 창업을 시도하는 30, 40대가 대부분인데 배달 전문점은 주방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비어 있는데 공간이면 어디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죠 임대료에. 그런데 지난해 초반부터 30, 40대들이 주택가 구석에 보증금 5천, 월세 150 내외의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 매물들을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매물들이 이제는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배달 전문점을 보면 1년 전에 창업했다가 금방 매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월 수 500, 600 가능, 맛집 랭킹 상위권 유지, 연매출 억대 가능 등 홍보 문구가 달린 그런 매물도 조심해야 된다. 배달 전문점은 초기 창업 비용은 적지만은 배달앱에서 생존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매출액이 높다고 뛰어들면 1년도 못 버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버리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당들이 동네 단골 손님을 이렇게 유치하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주인 부부가 갖다 주든지 그런 이 배달 직원을 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 어플이야말로 완전히 서민 분야에서 고해를 짜가는 악질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본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 된다. 제 확실한 신념입니다. 아예 못하도록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도 이런데 열악한 여건에서 만드는 그런 배달 음식들을 맛있다고 시켜서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게 지속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결국 배달 음식 만드는 사람도 다 몇 달 안에 다 집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뜯기고 이런 구조가 될 거다. 이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엊그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스마트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인정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고 법정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의무인데 디지털 가상자산이 이를 무시한다. 기존 금융 질서의 기득권 측에서 보면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보는 사고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현상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상대로 봐야 되고 현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인정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죠. 실제 한국의 이 가상화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부분을 안다면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비 맞춘다고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다 망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최근에 옛날처럼 여기에 목을 걸고 있는 애들도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대부분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가 판을 치는 이런 시장을 이걸 갖다가 일부 문제는 있어도 그래 다듬어 가지고 그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야 된다. 도박판을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요.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한국처럼 잡코인, 알트코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상장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아무나 거래소를 갖다가 한 돈 7, 8만 원이면 만들 수 있고 상장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이 미국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죽하면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자, 유는요, 누구한테 뭔 소리를 듣고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9월 이후에는 한국에 거의 사라질 거다. 자, 좀 있으면 이 말에 대해 창피하게 여기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